안녕하세요. 귀염둥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기존부터 안경을 착용하셨을 거고, 안경 착용하시는 과정, 또 안경을 쓰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동안 수시로 안경이 흘러내린다거나, 그래서 안경에 손을 자주 갖다 대거나 치켜 올리시거나, 또 안경 코가 콧등을 누르는 그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거나, 아니면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안경이 자꾸 흘러내려서 컴플렉스를 느끼셨다거나, 다양한 경우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저도 안경을 써왔지만, 이런 부분들,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말 몇 마디 하다가도 수시로 안경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치켜 올리는 그런 행동들을 자주 했었고,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아이디어를 많이 짜서 지금까지 진행된 이 결과물이 그런 고초를 겪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안경이 흘러내리는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떤 딱 한 가지의 방법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얼굴의 형태가 다 틀리고, 얼굴의 길이도 틀리고, 코의 높이도 틀리고, 또 사람마다 착용하는 안경의 태의 종류도 틀리고, 안경 렌즈의 두께도 틀리고, 또 안경 다리의 길이, 이런 조건도 틀리고, 결국은 안경 다리와 안경 렌즈의 두께와 또 안경 태 종류에 따라서 안경의 무게는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안경 무게에 맞추어서 모든 사람의 안경이 흘러내리지 않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겪으면서 이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안경 흘러내림은 방지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귀염둥이라는 제품을 만들게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귀염둥이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본인들이 착용하시는 안경들의 무게를 측정하셔서 그 무게별로 제품을 선택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제품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제품을 처음에 받으시면 안경을 다리를 펴셔서 요 안경 무게추 역할을 하는 귀염둥이를 갖다가 요 방향은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방향은 갖다가 이렇게 끼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끼우셔도 됩니다. 끼우실 때 이렇게 하면 안경을 귀염둥이를 착용하기 전에 안경을 귀염둥이에 끼우기 전에는 어떤 증상입니까? 대부분 다 절대 안 들리죠. 왜? 렌즈가 무거워서, 렌즈 쪽이 무거우니까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결국 이 꼬꾸라지는 증상 때문에 안경 코 쪽은 자꾸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귀염둥이를 이렇게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고 그대로 들려 올라오죠. 이렇게 들려 올라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이 상태로 착용하시면 기존에 겪던 흘러내림 증상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행복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안경 코에 가해지는 무게도 엄청나게
경감됐음을 금방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착용했을 때, 이 상태로 착용했을 때, 요 귀염둥이 요 부분 자체가 귓볼에 닿으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무게 역할을 온전히 무게 역할을 하려면 이 무게추 역할을 하는 귀염둥이 제품 자체는 귓볼에 귀 뒤쪽에 귓볼에 이렇게 살짝이라도 닿고 있으면 결국은 무게추의 역할을 못하고 상실하게 됩니다.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귓볼에 살짝이라도 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귓볼로부터 살짝이라도 떨어져 있어야, 이게 귓볼이라고 엄지손가락이 귓볼이라고 생각하시면 귓볼에서 살짝이라도 떨어져 있어야 무게추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고, 그래야 귀염둥이가 안경 흘러내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살짝이라도 닿고 있으면 무게추의 역할은 금방 상실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무게추로서의 귀염둥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안경테가 이렇게 기존의 안경을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꺾여 있거나 많이 꺾여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안경을 착용하셨을 때 이 귓볼에 귀염둥이가 닿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근 안경점에 가셔서 이렇게 일자로 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경 다리를 일자로. 귀염둥이를 착용해서 필적한 무게로 신청을 주문하셔서 귀염둥이를 착용하셨다 그러면 안경 다리를 피셨다 하더라도 이게 흘러내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폈음에도 불구하고 흘러내리지 않는데, 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안경 다리가 짧아서, 아니면 이거 착용하시는 고객님의 얼굴 길이가 길어서 이렇게 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또 귓볼에 닿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요거를 아래쪽이 아니고요, 반대쪽을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쪽도 반대쪽도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안경 쓰셨을 때 이 귀염둥이가 귓볼에 닿을 염려는 없습니다. 이렇게 거꾸로만 끼워 주셔도 전혀 귓볼에 닿는 거를 예방할 수 있고, 절대로 닿을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걸 아래쪽이 아닌 위쪽을 이렇게 끼우셨을 때는 안경 다리를 원상태로, 기존대로 이렇게 꺾으셔서 쓰셔도 귓볼에 안 닿을 것입니다. 귓볼에 닿지가 않겠죠. 이렇게 닿을 일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염둥이를 안경테에 끼우셨는데 귓볼에 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안경점에 가서 안경다리를 일자로 피시든가, 아니면 피시지 않고 그 상태에서 아래로 끼워 있던 것을 위쪽으로만 이렇게 위쪽으로만 돌려서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은, 평소에는 이 안경에 대한 무게만 귀골에 얹어졌었죠. 왜? 이 부분이 귀골에 얹어지는 안경테 부분이니까. 그런데 귀염둥이를 끼우는 순간 귀염둥이의 무게가 이 안경 착용했을 때 전체 무게의 하중이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귀염둥이 무게만큼. 그러다 보니 이 안경테의 이 부분이 얹어지는 귓골에 피부가 약해서 그 피부에 무게로 인한 통증이 가해집니다. 그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봉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실리콘 고무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귀염둥이 제품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실리콘 고무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상태로 걸어봤더니 뭐 무난하게 통증 없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실리콘을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사용했더니 한두 시간 정도 지났더니 통증이 나오더라, 통증이 발생하더라, 그런 분들은 실리콘 고무를 먼저 끼십니다. 자, 고무의 오픈된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고무의 넓은 면적이 아래로 분산되게, 무게 분산을 위해서 넓은 면적이 아래로 향해야 됩니다.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실리콘을 끼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귀염둥이를 다시 끼워 주시면 자, 이러면 이제 통증도 없어지고 온전하게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콧등 위에서 또 귀 위에서 안경을 착용하셨을 때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이러한 상태로 안경을 착용하시면 일상생활 중에서 안경이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방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더니 끼웠더니 안경이 코 위에서 살짝 떠 있더라. 처음엔 그걸 원해서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안경이 코 위에서 살짝 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상시에 약간의 움직임만 있어도 렌즈가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제일 좋은 방법은, 적당한 착용 방법은 안경의 이 코가 실제 우리의 콧등에 살짝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얹어져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착용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은 안경보다 신청하신 귀염둥이가 살짝 무거워서 콧등 위에 살짝 얹어지지 못하고 살짝 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들리게 되죠. 이런 분들은 이제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렌즈가 수시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냐면 실리콘 고무를 앞으로 조금 미시고요. 밀어주시고, 자, 우리 시소 많이 타보셨죠? 시소는 무게 중심 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게 역할이 커지죠. 또 무게 중심 쪽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무게 역할이 작아지죠. 그 원리처럼 중심축에서 이 중심축으로 더 가까이 오시면 귀염둥이를 이렇게 더 밀어주시면 이렇게 아까보다 가까워졌죠? 앞으로 왔죠? 이렇게 밀어주시면 설사 구매하신 귀염둥이 끼웠는데 뒤로 살짝 들려서 조금 안경이 쉽게 흔들리더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방금처럼 이렇게 앞으로만 조금 옮겨주시면 아주 앞으로 콧등 위에 살짝 얹어줄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앞으로 많이 빼면 뺄수록 앞으로 쏠리는 증상이 커질 거고요. 요거를 안경테 뒤쪽, 안경테의 제일 마지막까지 빼면 뺄수록 안경을 착용했을 때 뒤로 들리는 현상을 유도하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귀염둥이를 받으셨을 때 안경에 착용하시고 피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분들은 이 귀염둥이 한 가지 가지고 다양한 이런 선글라스라든가 다양한 종류, 뿔테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종류의 안경들이 모두 바꿔서 끼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산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안경 무게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안경테 종류도 틀리고, 그래서 그 다양한 안경 무게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무게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보여드리면, 자, 이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방금 이 안경에다 끼웠던 걸 지금 뺀 건데요. 이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끼웠다고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과연 수평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드는데도 선글라스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선글라스에 해당하는 선글라스에 해당하는 무게에 해당하는 제품, 별도의 귀염둥이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 선글라스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제품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선글라스를 위해서 귀염둥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사이즈가 틀리죠? 확실히 틀립니다. 이런 사이즈의 별도의 제품을, 그런 결국은 무게가 좀 무거운 제품을 별도로 구매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들었을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정도 무게는 돼줘야, 이 정도 무게는 돼줘야 선글라스에 착용해도 선글라스가 흘러내리는 증상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별도로 구매가 돼야지 다른 종류의 안경들에 대해서 한 가지 귀염둥이로 모든 것을 흘러내림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오해는 금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귀염둥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